오늘은 캠핑카에 결로가 생기는 이유와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로가 생기는 것은 단순히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크다고 해서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리고 그 외부 온도랑 실내 온도 차이를 줄인다고 내부를 난방을 안 하면 오히려 차가운 공기의 그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적어서 결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캠핑카가 아닌 일반 차량은 결로 발생이 없는데 왜 캠핑카에는 결로가 발생할까요? 답은 일반 차량은 운행 중에 히터를 켜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온도하고 차량 내벽의 온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결로 원인은 뭘까요? 첫째로는 실내의 습기가 많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실내 벽 온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습기의 이동량이 적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기를 하는 정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로 원인을 한번 살펴봤고요. 해결 방법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결로가 생기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조금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 이 그림을 보시면 단위 최적 안에 이 한 기체 최적 안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있고 실제 지금 현재 조건에서 물을 머금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양 범위를 넘어서면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결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어, 상대 습도는 이 포화 수증기량에서 현재 수증기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에서 물방울이 맺히는 그 포화 수증기량의 비율도 상대 습도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죠? 뒤에 그래프로 보시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공기에 입자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 량을 연결한 곡선을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하고 현재 온도에서 예를 들어 20도에서 현재 수증기량은 이 정도라고 하면 이만큼의 갭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져서 그래서 결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시간별로 보시면 보라색 선이 온도입니다. 12시가 가장 뜨겁다고 하지만 2시, 3시쯤이 가장 뜨겁죠. 그럴 때 습도는 낮아집니다. 이유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갈수록 아까 앞서 그래프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커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크기 때문에 습도는 낮아집니다. 실제로 습도량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의 습기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요. 실내 습기량을 낮추면 결로가 생기질 않겠죠. 그러나 적정 온도에서 적정 습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D2 무시동 히터 같은 걸 사용하면 공기를 뜨겁게 되어서 공기를 바람을 불어서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저히 습도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습기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습기량을 조절하는 거는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실내의 벽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뒤에 그림을 보시면 벽 온도와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면 그때 물방울이 맺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벽 온도를 공기의 온도와 유사하게 맞춰주면 되는데요. 자, 그럴 때 단열이 잘 돼 있다는 거는
외기가 아무리 낮아도 실내에서 히터를 틀면은 실내 벽 온도는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걸 얘기합니다. 단열이 잘 안 됐다는 거는 외기 온도가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그 온도를 그대로 열 전도가 돼서 벽 온도는 낮은데 실내에서는 히터만 뿜어낼 경우에 결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철제 구조물 속 혹은 철제 구조물 틈, 그리고 잘 메꿀 수 없는 내부, 이런 것들에 단열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 결로가 발생하고요. 또 이 벽을 통해서 열이 빠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드문드문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요 분홍색이 흔히들 쓰는 EPP 단열재, 그리고 우리가 신슐레이터라고 부르는 섬유 단열재, 벽체가 되겠는데요. 포화 증기압의 용어는 조금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 온도가 25도고 바깥의 온도가 5도일 때 실내의 습도는 높은데 벽면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결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에도 호숫가나 강가 근처에 가면 굉장히 습도가 높겠죠. 그런 경우에 벽면의 온도, 차체 온도가 굉장히 낮을 경우 그때 결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대류를 잘 일으키게 하는 건데요. 대류는 공기의 열 전달을 말하는 겁니다. 공기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열 전달을 말하는 거고요. 대류 열 전달 계수, 대류가 잘 일어날수록 벽의 온도는 세츄레이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류를 바람을 잘 불어줬을 때는 실내 벽이 실내 온도와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뒤에 그림에 보시면 이런 서큘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빠짐없이, 벽면을 빠짐없이 공기 유동이 잘 된다면 벽면 온도가 거의 유사해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알아야 할 점, 공기층이 중요한데요. 열 전도라고 있습니다. 열 전도는 물체의 내부의 온도 차이를 발생하는 메커니즘인데요. 보시면 유리가 1인데 공기는 0.025입니다. 거의 250배 가까이 단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창을 보면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기층을 둬서 단열을 하기 위해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두 개를 붙여 놓은 경우에는 똑같이 유리 하나의 단열 효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중창은 공기층을 두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캠핑카 단열재도 반드시 공기층이 얼마나 형성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단열재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어떤 소재도, 플라스틱이든 그 어떤 소재도 공기보다 단열이 잘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는 단열재를 찾아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습기 이동량인데요. 습기는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실내 전체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균일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이런 토출구가 군데군데 다 있어주면 균일해지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토출구들을 다 만들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큘레이터 같은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유동이 될 수 있게끔, 순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부수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환기인데요. 환기를 하면 통상의 외기의 습기가 실내 습기보다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습도를 내부에 있는 습도랑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환기를 하려면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럼 온도도 내려가서 추워서 잘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근데 히터가 성능이 굉장히 좋을 경우에는 문 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맥스팬 등으로 강제 대류를 시켜갖고 환기를 하면은 결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자, 결론만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단열을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고, 단열을 잘한다는 거는 공기층 단열재를 잘 쓰는 것,
두 번째, 빈 공간 없이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거. 단열재를 붙이기 힘든 구조라고 해서 거길 빼먹으면 반드시 거기에 결로가 생기고 또 그 빼먹은 쪽으로 낮은 온도가 전파되면서 전체 벽체 온도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그 주변이 전체 벽으로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부가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미 시공이 되어서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히터 토출구를 이곳저곳에다가 꼼꼼히 늘려주는 거. 두 번째는 서큘레이터 등을 이용해서 바람을 불어줘서 공기를 벽체에 더 많이 부딪혀 주게 하는 거. 세 번째는 맥스팬 등으로 환기를 해주는 거가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로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실제 단열재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